현대로템의 주가가 오늘 3% 조정을 받았는데요. 어제 바로 현대로템이 윗꼬리를 달았던 상황인지라 오늘 3% 조정이 그렇게 반갑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오늘도 신고가 랠리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내 주식은 못 가고 다른 주식만 가는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지 모르는 하루이지만 우리 현대로템의 주가는 새로운 역사를 쓸 겁니다. 우리가 이 현대로템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외인들이 무려 9,700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외인들은 9,700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대다수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이닉스나 매수할 걸, 삼성전자나 매수할 걸 라고 하는 포지션이었다면 외인들은 이렇게 9,700억 원을 1월부터 6월달까지 수개월 동안 담지 못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현대로템은 굉장히 속상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비싼 주식이다, 이거 들고 있는 사람들은 바보다 라는 말을, 이런 저주 같은 말을 서슴지 않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몇 있는데 굉장히 뾰족합니다. 그죠? 뭐 어찌되었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게 그들의 말대로 비싼 주식이었다면 외인들이 과연 현대로템을 매수했을까? 방구석에서 떠드는 사람의 근거 없는 말과 외인들의 9,700억이라고 하는 이 거래대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투자를 한다면 무엇을 따라가시겠습니까? 9,700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흐름에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근거 없이 떠드는 누군가의 말에 따라가시겠습니까? 저는 현대로템에 대해서 지난 6월 11일에도 단기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이해하면 공짜 수익 구간이라고요. 타점을 잡아드리고 나서 또다시 상승을 하고 있어요. 현대로템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달부터 주가가 끝났다라고 모두가 단정하고 있을 때 이 주식이 못 오른다라고 하는 건 세력들의 뿌락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K방산 역사가 시작될 거라 그랬어요. K방산의 신화가 열리게 될 거다. 이때 현대로템의 주가는 만원, 2만원대였습니다. 그랬던 주식이 28만원까지 올랐어요. 제가 여기서 전달드린 핵심은 뭐죠? 저는 현대로템을 그 누구보다 저점에서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을 때 진정한 가치를 알아봤던 사람입니다. 28만원까지 오르는 어마어마한 이 흐름을 잡아냈고요. 단기 타점도 잡아내고 있죠. 담으면 상승, 담으면 상승, 담으면 상승. 이게 자랑으로 드린다면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자랑이 아니고요. 현대로템을 아는 만큼 보입니다. 현대로템의 기업 가치를 안다면 지금 이 추세가 이해가 될 거고요. 이 추세가 이해된다면 이 안에서 타점까지 잡을 수 있어요. 매번 담으면 올라가요. 담으면 올라가요. 담으면 올라갈 자리다. 그런데 지금 상황 심상치 않거든요. 어떤 게 심상치 않은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정말로요. 이 추세가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대다수가 비싸다라고 하는 이 추세가 무려 1년 가까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비싼 주식이라면 1년 내내 이 안에서 상승 추세라는 걸 그릴까요? 찰나의 순간 터질 거라 봐요. 찰나의 순간 희비가 엇갈리겠죠. 현대로템 보유한 사람과 보유하지 않은 사람 기준으로요. 우리 영상 보고 있다면 현대로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오늘 영상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기 바라고, 돈벼락 맞을 준비가 되셨다면 좋아요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좋아요 누르셨다면 제가 중요한 소식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 유럽이기도 하고 중동이기도 한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영상에서 다뤄드릴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중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화면을 좀 바꿔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에 대한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최근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났죠. 종전선언이 됐고요. 그죠? 종전선언이 됐고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면서 이제 중동 국가들의 원유 수출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유 수출의 정상화는요, 오일머니 국가들에게 호재입니다. 원유를 많이 팔 수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사우디가 있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있죠. 자, 이 두 국가들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이 두 국가들이 원유 수출을 통해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면 예정되어 있던 국방 예산을 보다 빠르게 혹은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K2 전차를 원하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납기일 빠르죠. 가격 좋죠. 성능 좋죠. 그죠? 자, 그런 가운데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주요 수입원인 원유 공급망의 차질을 빚는다? 당연히 보수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한 번 이미 지정학적 리스크를 겪어봤던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기를 바라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무력이 없다면 얼마나 처참한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주력 전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니 드론이면 전차 다 날아가는데 이게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제가 전쟁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압니다. 전쟁은 점령이라는 걸 해야 돼요. 미국이니까 저기 나가가지고 암살하고 돌아오는 것이지 다른 국가들은 그런 작전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작전 다른 국가는 못 펼쳐요. 들어가서 땅을 점령하고 보병들이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보병이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전차가 필요해요. 전차 필요합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도 그걸 알아요. 그럼 이번 종전, 자 어떤 순환으로 들어간지 아시겠죠? 종전 소식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소식이고,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소식은 원유 수출 파이프라인이 정상화된다는 거고,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겐 호재고, 국방 예산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되고, 주력 전차 구매할 수 있게 되고, 현대로템의 주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현대로템은 지금 이라크를 시작으로 해서 중동 지역을 진출하고자 합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해서요. 유럽을 진출하고자 합니다. 이라크와 폴란드 그리고 페루까지 공략을 해서 중남미를 진출하고자 합니다. 전세계 수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게 현대로템의 상황이고, 전세계 수출 파이프라인을 준비하기 위해서 생산 캐파를 많이 늘려놨죠. 자, 그럼 우리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전세계를 상대로 K2 주력 전차를 팔기 위한 생산의 거점은 마련되었다. 폴란드, 이라크, 페루, 유럽, 중동, 중남미. 그럼 K2 주력 전차를 불티나게 팔 수 있는 여건만 마련되면 된다는 건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이 방산 시장에 대한 주목도는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죠? 전쟁에 대비하지 않으면 평화도 없다. 괜히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외인들이 괜히 9,700억을 매수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외인들이 9,700억 원을 이렇게 비싸다라고 일각에서 말하는 가격에서 왜 매수를 하겠습니까? 1월부터 매수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9,700억 원이. 9,700억 원이 여기서부터 들어와 있고, 이 안에서 우리가 현대로템을 유리하게 공략할 수 있는 시점인 거죠. 물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최저점을 함께 미리 공략해 놨으면은 맛있게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뭘 해야 돼요? 자, 추세 상단선까지 오르는 거 먹을 준비해야 되고요. 이거는 지난번 요 타점에서 함께 공략하셨던 분들이 챙겨갈 수익이죠. 자, 근데 추세 상단선을 결국 돌파하게 되리라는 게 제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세 상단선에 왔을 때 매도를 할지라도, 여기서 상단선에 왔을 때 한번 매도를 할지라도, 일단 이 상단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결국 그게 바로 어마어마한 사이클의 신호탄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지금 힘을 모아가고 있고, 상승하고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을 반복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추세를 지금 만들고 있죠. 이 안에서 외인들의 수급은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현대로템이 더 많은 수출 파이프라인 통해서 더 많은 매출을 기록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점점 다가오고 있고요. 나중에 터지면 늦는 거예요.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현대로템 돈벼락이란 댓글 남기면서 자 7371-7454 여기로 현대로템이라고 문자 신청해 놓으세요. 모든 건 갑자기 터집니다. VIP급 정보와 시나리오, 타이밍을 모두 제공해 드릴 건데 정시타라고 말씀드리죠.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주가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수익률도 천차만별이고요. 하물며 내가 이 정보와 시나리오를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그 중요한 순간 대응을 못했던 아쉬움까지 있으시죠? 그 모든 것들 제가 대응해 드릴 겁니다. 7371-7454 여기로 현대로템이라고 남기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어서 우리 영상 10만 구독자 달성 위해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 드릴 건데, 어떠한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